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임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인 연구가 또 중에 한 분이신데 지난해에도 유전자 돌연변이 암 치료제 연구 성과가 네이처지에 게재돼서 주목을 받으셨었는데요. 어떤 연구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연구는 새로운 표적 항암제를 가지고 중개 연구를 같이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표적 항암제는 벨바라페닙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벨바라페닙. 네, 한미 약품에서 개발을 해서 제넨텍, 세계 제1의 제약 기업이죠. 기술 이전이 된 항암제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밝힌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치료가 없던 환자에서 듣는 군을 밝혔습니다. 특히 피부암, 엔라스의 돌연변이가 있는 흑색종에서 치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이 환자들이 처음에는 듣다가 듣지 않게 됩니다. 왜 내성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내성을 극복하는 그런 전략을 이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점이 아마 네이처 잡지에서 흥미롭게 평가를 해서 네이처에 게재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현재 이 약은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가 빨리 성공적으로 종료가 돼서 이 항암제가 진료실에서 쓸 날을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몇 상 진행 중인 거죠? 지금은 이제 상이 좀 달라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상이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 암 환자의 임상시험은 전통적으로 1상, 2상, 3상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는 너무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상을 길게 제대로 하고 1상에서 용량을 결정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2상을 생략을 합니다. 1상에서 약의 효과가 있을 지표, 우리가 바이오마커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오마커까지 발굴을 해서 2상을 생략하고 3상으로 가는 것이 글로벌 신약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최신 정보인데 여기서 궁금한 게 또 두 가지가 생깁니다. 중개 연구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우리가 보통 연구는 임상 연구와 기초 연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개 연구는 중앙에 임상 연구와 기초 연구의 중간에 위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암 환자에서 치료에 듣는 환자, 듣지 않는 환자를 구별해서 조직을 가지고 왜 이 환자는 듣지 않는지, 듣다가 내성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가 중개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마커. 네. 또 궁금한데요. 바이오마커는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약물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즉 약발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몸 안에 있는 신호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약 개발에서는 신약의 효과 못지않게 치료 효과를 예측을 해주는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이 최근 신약 개발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말하는 정밀 의료, 환자 맞춤 치료하는 것들 결국 바이오마커 개발이 되면서 그게 세분화되는, 전문화되는 거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항암제 효과가 30%인데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개발이 되면은 같은 항암제라도 효과를 60%로 2배로 올릴 수가 있고, 듣지 않는 환자는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이오마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많은 임상 연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임상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장암에서 재발을 줄이는 임상 연구를 국내에서 주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항암제 옥살리플라틴을 추가해서 기존 치료법에 비해서 재발을 3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인 진료 지침까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었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로서는 진료 지침 변경을 넘어서 보험 적용까지 받게 돼서 굉장히 보람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주도 임상이라는 것이 특정 스폰서 없이 그야말로 의사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실행까지 하는 임상을 연구자 주도 임상이라고 보통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국내에서 사실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미국에는 이 대부분의 약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근거가 없이는 항암제를 보험 적용을 통해서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험의 현장과 진료 현장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가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진료 지침을 개정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임상하면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임상만 생각하는데 사용하지 않던 어떤 치료에 새로운 약제를 접목하거나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임상인 것 같아요. 네, 제약사들이 주도하는 것은 대상을 넓히거나 그다음에 수익을 증대시키는 연구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구자 측면에서는 환자의 부작용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복약을 편리한 제제의 형태로 바꾸는 것도 연구자 주도의 좋은 어떤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자 주도 임상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나 약제 같은 건 어떻게 하시나요? 연구자 주도 임상의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펀딩을 받는 것이고 약제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제약사 특히 이제 글로벌 회사들한테 연구자 주도 임상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1년 내지 2년 정도가 걸리고,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도 연구자 주도 임상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 과제들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도 조금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제를 받아도 그 임상을 진행하시는 모든 비용이 하나도 없이 시간을 더 많이 내가지고 해야 되는 연구인 거잖아요. 네. 다양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시는 것만큼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임상 시험은 미래의 진료 지침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암 환자에게서는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수술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수술까지 가능하게 만든 그런 환자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의 간절함이라든지 어떤 눈빛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이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것은 특히 초기 임상인 경우에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임상 시험을 권할 때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고, 다행스러운 건 훨씬 더 신약 개발 과정이 정교해졌기 때문에 효과를 초기 임상에서도 효과를 보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되게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임상을 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만 있는 것도 아닌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임상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재의 암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장암 연구만 하더라도 재발을 관찰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관찰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연구의 준비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한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을 받는 데까지 2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제한된 환자에만 아니라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직접 치료하지 않는 환자한테 새로운 치료법이 소개가 되고 보험 적용까지 되게 이런 상황들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랑 보호자를 위해서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하신다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글귀입니다.
계곡에서는 안 보일지 몰라도 모든 산에는 길이 있다 하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암 치료의 여정이 지금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암 치료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런 치료 여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저희가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